안녕하세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삼각함수 세 가지 함수 중에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 그리고 특징, 그리고 그 서로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배워보았는데 이제 남은 하나의 삼각함수가 있죠. 그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탄젠트 함수, 여기 안 나와 있네. 아무튼 탄젠트 함수가 남아서 그 내용을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12번 학습지에다가 위에다가 좀 적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12번 학습지 꺼내시고 맨 위에 학습 목표 적어볼게요. 자, 학습 목표. 자, 오늘은 y는 탄젠트 x, 즉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자, 이거의 탄젠트 x의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생겼는지, 개형과 그 그래프의 특징, 성질, 이것을 알아내시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지 가기 전에 우선 교과서를 볼게요. 교과서 8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세요. 83페이지. 교과서에서 본문 내용을 통해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방식으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본문 내용 바로 읽어볼게요. 각 세타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그게 아닐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n이 정수니까 정수 중에 제일 간단한 거 0 대입하면 2분의 파이 혹은 1 대입하면은 2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혹은 여기 음수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같은 이런 90도가 2분의 파이잖아요. 이 90도의 홀수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애들이 아닐 때, 자, 아닐 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탄젠트 함수를 알아볼 건데 탄젠트는 90도의 값이 없잖아요. 왜냐면 무한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없다라고 알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거 1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을 P라고 하고, 즉 여기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림 보시면, 자, 먼저 각 세타가 보이고, 그리고 각 세타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그리고 단위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원. 이 단위원과의 동경과의 교점 P가 x, y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탄젠트 함수의 값을 결정을 했었죠. 자, 단위원 위에 점 A, 여기 지금 이 A라는 점 찍어놓고 있습니다. 이 A라는 점은 1,0이에요. X축 위에 있죠? 여기에서 접하는, 여기 밑줄 그어볼까요? A에서 접하는 접선이, 즉 여기 지금 빨간색 나와 있는 이 접선이 동경 OP 또는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큰 T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동경 OP를 좀 더 연장을 시킨 거랑 그 다음에 이 점 A, 1,0이라는 이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은 x는 1이라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고 이것과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점을 t라고 이렇게 잡아봅니다. 이것은 그러면 x좌표는 1이니까 1일 거고 그리고 y좌표를 t라고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거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보실게요. 그림 보면은 원래는 이 P라는 점에 대해서 x, y라는 점 좌표가 있을 때 이 x분의 y, 바로 x분의 y를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잡기로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직각삼각형 하나 있고 그리고 연장선과 여기는 접선으로 이루어진 이 큰 직각삼각형이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이 두 가지 직각삼각형이 똑같이 세타라는 각을 끼고 있고 얘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 같은 각을 공유하고 있는 이 두 직각삼각형 뭐예요? 서로 닮음이죠. 그래서 길이의 b, x분의 y라는 이 길이의 b가 뭐와 같아지더라? 1분의 t인 거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인데 원래 정의가 이건데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므로 1분의 t, 즉 t와 값이 같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을 이렇게 동경을 연장시켜 놓은 것과 그 다음에 요 x축의 수직인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접선이랑 이렇게 만나는 점을 가지고 그 점의 y좌표 t라는 것으로 바로 이 탄젠트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밑줄 그으면 탄젠트 세타의 값은 점 t의 y좌표로 정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자, 우리가 처음에 세타를 2파이 더하기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얘를 지금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일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OP는 y축 위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n이 0일 때는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동경 어디 있어요? 90도니까 여기 있죠. 동경 OP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는 y축 위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n을 뭐 더 늘려가면은 여기는 2분의 파이가 파이만큼 더 간 여기, 이것도 어때요? y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뭐 n이 n이 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즉 이게 음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가면 여기 있는 거, 즉 y축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이 모든 세타, 이 값은 다 y축 위에 있게 됩니다. 뭐가? 이것을 나타내는 동경이. 그러면 이렇게 y축 위에 동경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그 탄젠트 값을 요 x분의 y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t라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경을 점점 위로 올려가지고 2분의 파이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어때요?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이 t라는 걸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xy로만 봐도 여기 이렇게 동경이 OP 있으면 여기 P라는 점이 여기 있고 P라는 점은 0, 뭐 Y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X좌표 0이니까. 그러면 X좌표가 0이므로 X분의 Y라는 거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X, 분모는 0이 되면 절대 안 되니까 분모에 0이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읽으면 이때 점 P에 X좌표가 0이므로, 왜? Y축 위에 있을 때는 X좌표가 0이잖아요. 그래서 0이므로 탄젠트 세타의 값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젠트의 값은 여기 있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도 어떻다? 얘는 제외한 값에서 x값에서 구해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학습지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개념 정리의 맨 위에 참고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기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여기다가 가지고 왔어요. 세타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닐 때, 즉 정의되지 않는 거는 제외시키고 그거일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세타가 있고 세타에 대한 동경이 있고 동경이 연장선까지 쭉, 그리고 이 원과, 즉 무슨 원이냐면 단위원과 만나는 점 P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 P에 대해서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세타 값은 어떻게 된다? 바로 x분의 y였는데 이 x분의 y를 이 연장선과 그리고 여기 원과 접하는 접선, 이것을 생각했을 때 두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각 세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길이의 비가 닮음으로써 일정함으로 이 x분의 y는 뭐분의 뭐 1분의 t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1분의 t와 같아짐으로 이 값이 t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요거. 여기 있는 이 t라는 점의 좌표, y좌표 요 길이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타는 아까 교과서에서 한 내용이죠. 세타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즉 2분의 파이나 요거는 여기다 적어 놉시다.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나 혹은 2분의 3파이 혹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같은 이러한 그 y축 위에 동경이 있게 되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자, 여기 읽어보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부피가 어디 위에 있으니까 y축 위에 있으니까 이때 점 P의 x좌표가 뭐다? y축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는 0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즉 x좌표가 뭐이므로 0이므로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분모가 0이 되면은 이 값이 정의되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이 정의되지 않으므로 이 세타에 대한 값들은 다 제외하고 탄젠트 세타 값들을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까 교과서에 했던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이쪽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뭘 하고 싶냐면 이 t라는 녀석의 정체가 뭔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 t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 일단은 이 동경 OT라고 봐도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이 동경 OP를 좀 더 연장시켜서 하나의 뭘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직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여기 있는 이 O라는 원점과 P라는 점이나 T라는 점을 같이 연결한 이것을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옆에 적어보면 직선 뭐 OT라고 해볼게요. OT. 자, 이 직선이 있으면 이것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이것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직선 OT의 방정식. 자, 이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y는 mx. 이때 이 m이 뭐예요? 바로 기울기죠. 자, 이때 기울기인데 무슨 점을 지나느냐면 이 점을 지나잖아요. t. 바로 1,t를 지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1,t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기울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대입했으면 t가 뭐가 된다? m 된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기울기 m이 결국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이 t의 좌표, 이 t가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은 뭐가 된다? t라고 했으니 근데 그 t가 뭐다? 기울기라고 했어요. 무엇의 기울기? 바로 이 동경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t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동경 OT 혹은 직선 OT 혹은 OP 이것의 기울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값으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 방금 설명한 내용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y는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탄젠트 세타의 값은 무엇이 되더라? 세타에 따른 무엇이더라? 바로 직선의 기울기. 동경을 지나는 그 직선의 기울기로서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우선은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단위원 있고 그리고 지금 세타가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코사인 사인 했을 때랑 똑같이 이 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로 나누고 있어요. 즉 하나의 각이 6분의 파이죠. 그래서 뭐 이제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뭐 여기 밑에 눈금을 가로축을 세타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세로축을 y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먼저 적어 볼 거냐면 그 정의되지 않았던 얘 있잖아요. 요거. 예를 들면 2분의 파이 같은 거 90도일 땐 탄젠트 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2분의 파이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거에 더 늘련 2배 되는 뭐 파이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2파이 이렇게 좀 기준이 되는 몇 개의 점들을 이렇게 찍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 칸이 6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파이랑 그 다음에 6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 이런 것도 좀 적어 볼게요. 얘 3등분해서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자, 이렇게만 적고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자, 탄젠트 세타의 값은 6분의 여기 지금 3분의 파이 나와 있으니까 3분의 파이로 생각합시다. 3분의 파이일 때, 즉 이 동경일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이 직선의 무엇이 탄젠트 세타의 값이더라?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의 값이었어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지금 여기 1이 있고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니까 요 x좌표가 1이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을 뭐 큰 t라고 했을 때 얘가 1,t라고 했을 때 요 t가 바로 탄젠트 세타의 값이었죠. 그 말은 즉 이 점의 좌표에서 요 높이가 결국 요 직선의 기울기가 돼서 이 높이대로 이 3분의 파이에서 이 값이 이렇게 대응돼서 요 점으로 찍어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6분의 파이일 때, 즉 이 한 칸일 때도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이 직선의 기울기, 즉 탄젠트 세타의 값이라서 여기 있는 이 값 그대로 쭉 와서 여기 6분의 파이일 때 점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점 찍어볼까요? 근데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 말고 여기 0일 때도 생각해 봅시다. 0도일 때, 0일 때 그때는 이거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 0이니까 0일 것 같아요. 그래서 0 점 찍어주고 0일 때 0. 그 다음에 6분의 파이일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이 길이 그대로 갈 거니까 쭉 연결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요 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일 때는 여기 있죠. 3분의 파이일 때는 이 직선의 기울기 요 길이다. 요 y좌표다. 그래서 쭉 오면 이렇게. 그래서 쭉 올라와서 여기 요 점. 자,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는 어떻다?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2분의 파이에 대한 정의가 안 되니까 일단 쭉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끊어놔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보면은 여기 일단은 각이 0도에서 90도 2분의 파이까지, 즉 여기 0도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여기까지의 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의 값을 쭉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건데, 여기 이 3분의 파이보다 더 높은 동경일 때, 더 큰 동경일 때 어때요? 이렇게 쭉 더 올라가면은 이 y값이 어때요? 이 y값이 탄젠트 세타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y값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좀 더 커지고 또 커지고 즉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0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 2분의 파일 때, 즉 이 y축에는 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거의 가까이 샥샥샥샥 가면서 점점 계속 커지기만 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도 점점 계속 커지긴 하지만 2분의 파이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고 이 직선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러한 쭉 올라가는,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는 곡선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직선만, 여기 있는 이 각만, 즉 여기 있는 각만 이 직선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 반대쪽도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6분의 파이에 대한 동경 한번 봐보세요. 이 동경이 좀 더 연장을 시키면, 이렇게 직선으로 쭉 연장을 시키면 이 반대쪽 동경도 이 직선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반대쪽 동경의 각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렇게 간 각, 즉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각이죠. 그래서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각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6분의 파이만큼 간 각에서 여기 요 점이랑 똑같은 점이 되겠죠. 왜냐면 같은 직선이고 그것의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의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간 요것도 똑같이 요 값이 돼서 이렇게 점 찍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요 직선도 여기 이 시초선에 시작한 요 세타의 값이라서 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요 각에 대해서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질 테니까 여기로 와서 여기 요 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갔지만 여기 파이일 때, 즉 파이일 때, 동경이 이거일 때 뭐였어요? 동경이 여기 있는 거 요 각일 때, 파이일 때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에서 파이에서는 값이 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직선이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쭉쭉쭉 커지다가 어디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 있는 이 각은 뭐예요?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까지는 가지 않고 계속 커지기만 할 거니까 2분의 3파이를 또 경계로 샥샥샥샥샥 나누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그려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부분 있죠, 여기. 이 공백이 된 이 부분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그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되죠. 즉 여기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다시 한번 갑시다. 그러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직선, 얘죠. 얘는 어때요? 얘는 직선이 기울기가 일단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음수. 그래서 음수인 기울기인데 바로 요 길이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마이너스이면서. 그래서 즉 이 점의 y값, y좌표. 이대로, 즉 여기는 이 점에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여기 이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여기 있는 요각. 그래서 얘를 또 3등분을 해주면, 이렇게 3등분 해주면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의 값은 바로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와 같은 요 점으로 점 찍어줄 수 있을 거고, 연결해줘 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동경에 대한 기울기가 요 값이니까 그 값에 대한 그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니까 이렇게 쭉 와서 여기도 요 점으로 이렇게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 직선이 점점 이렇게 각이 이렇게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은 점점점 이렇게 더 밑으로 이 길이가 밑으로 내려가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밑에서 쭉 올라올 거고,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서 파이까지 이렇게 파이에 갈 때는 0으로. 그래서 즉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어느 정도 그려봤는데, 여기 있는 이 값이 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왜냐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즉 음수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이 또 어디서 반복이 되느냐, 여기 있는 이쪽 바로 여기도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여기 각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 동경이랑, 즉 여기 있는 이 동경이랑 여기 있는 동경이 같은 직선을 나타내니까 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 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데 어디서 끊기느냐, 이렇게 정의되지 않는 값에서 끊기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밑에서 정의역, 치역, 주기 등등등 이 그래프의 특징 한번 적어볼게요. 아이고. 미안해요. 선생님이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을 보다가 좀 떨어뜨렸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밑에. 아유,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보자. 자, 우선 정의역부터 적어볼게요. 정의역, 즉 이 x값의 범위, 세타값의 범위를 보니까 정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y축의 동경이 있게 되는 경우는 정의가 안 됐었어요. 그것을 나타내면, 식으로 나타내면 x값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 어떤 애들? n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더한 거,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준다라고 했어요. n은 정수이고요. 그것을 제외한, 즉 이거인 모든 실수, 그 외의 실수에는 다 정의가 잘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끊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치역. 치역은 대응되는 y값들을 나타내는데 y값들이 어때요? 밑에서 쭉 올라와서 위로도 쭉 올라가죠. 그 말은 즉 모든 y값들이 다 대응이 된다. 즉 모든 실수. 그렇다면 원래 사인, 코사인 그래프 예전에 배운 애들은 이렇게 한 개가 있었다면 이 탄젠트는 한 개가 있나요? 아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대응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가 없다예요. 없다. 최대값, 최소값은 없어요. 그 다음 주기를 보면 얘도 어차피 이게 똑같이 각이 계속 반복되고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가 있을 텐데 어떤 주기를 가지나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요 하나의 모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즉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래프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쭉 올라가는 형태의 이 그래프가 길이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바로 요 사이에 있는 요거. 바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값인 바로 파이만큼 얘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걔네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따라서 주기는 뭐다? 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탄젠트 n파이 더하기 세타, 파이에다 정수배한 거에다가 어떤 각을 더해도 똑같이 탄젠트 세타가 나온다. 얘는 정수. 이런 주기 함수의 성질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무슨 대칭일까요? 일단 y축 대칭 됩니까? 안 되죠. y축 대칭 하면은 그냥 이렇게 다른 함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면 얘를 이렇게 확 뒤집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확 뒤집어서 대칭을 시키면 어때요? 그쵸? 원점 대칭하면은 얘네가 완전히 겹쳐질 것 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면 성립하는 식은 탄젠트 세타가 뭐와 같더라?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와 같더라. 무슨 얘기냐? 여기 y는 탄젠트 세타인데 원점 대칭이라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양쪽에 이렇게 다 생기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전에 없던 새로운 성질 다섯 번째 점근선이라는 게 나왔어요. 점근선이 뭐예요, 여러분? 점근선 말 그대로죠. 점점 가까이 가는 선. 뭐가? 그래프가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 여기 있었죠. 계속 가까이는 가고 있지만 닿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었으니까 바로 여기 해당하는 요 값들은 아까 뭐였어요? 정의되지 않았던 x값이었죠. 따라서 그 x값에 대한 직선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에서 요거 등호에 짝대기 빼고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n은 정수고요. 이렇게 정의되지 않는 곳에서 점근선이 생깁니다. 이 점근선이 탄젠트 함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런 특징들, 성질들 한번 알아보았어요. 이걸 이용해서 오른쪽 문제풀이 몇 가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6번 먼저 볼게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삼각함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1번 보시면 탄젠트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 탄젠트라는 녀석이 뭐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느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같아져요. 그럼 얘가 뭐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고,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60도니까 그쵸?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결과가 나와져요.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탄젠트 6분의 7파이를 구하래요. 6분의 7파이 이거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탄젠트 7이라는 게 6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자 탄젠트 네, 이어서 갈게요. 탄젠트 6분의 파이인데 7이라는 게 6 더하기 1이니까 얘를 바꿔 쓰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죠. 그리고 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주기가 파이였어요. 그래서 파이만큼 더해줘도 얘를 무시하고 얘만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냐면 계속 반복될 거니까. 따라서 탄젠트 6분의 파이와 같고 이 값은 얼마다?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점 대칭인 성질, 주기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이렇게 탄젠트 함수의 값을 구해보았어요. 이제 밑으로 가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예제 3번 갈게요. 자, 함수 요것의 주기와 점근선. 그쵸, 여기는 주기와 점근선을 생각을 하죠. 원래 코사인 사인에서는 최대 최소값을 생각했는데 혹은 치역을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점근선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 그래프 그려보자. 자, 우선은 주기. 주기를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코사인 말고 사인으로 하자. 사인 bx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때 주기가 뭐 어떻게 됐었어요?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걔를 뭘로 나눈? 절대값 b로 나눈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주기였죠? 그거와 유사하게 탄젠트 2x라고 이렇게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 이 탄젠트에 대해서도 원래 주기가 파이인데 그것을 뭘로 나눈? 절대값 이 앞에 곱해진 숫자 2로 나눈 바로 2분의 파이, 얘가 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 구했고, 그 다음에 점근선. 점근선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뭐였죠? 원래 여기 밑에 적읍시다. 원래 탄젠트 x의 주기 y는 주기가 아니라 점근선. 자, 원래 이거의 점근선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였어요. 이때는 정수고. 자, 그런데 주기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파이였던 게 2분의 파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점근선도 원래는 파이만큼에서 생겼었는데 그 점근선도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뭘로 나눠주는, 여기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숫자 2로 나눠주는 뭐가 된다? 점근선은 x는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n은 정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탄젠트에도 똑같이 코사인과 똑같이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진 거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압축된다. 양쪽으로 압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가 뭐 2분의 1이나 이런 애들이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주기가 바뀌면서 여기는 주기도 바뀌지만 점근선도 같이 바뀐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점근선이 요거니까 점근선 먼저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은 n이 0일 때 4분의 파이가 점근선이다. 그럼 점근선 이거 4분의 파이. 그리고 1일 때, n이 1일 때 생각하면은 뭐예요?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얘네들은 지나지 않으면서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점근선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 2분의 파이. 보니까 사실 점근선 사이에 있는 얘가 2분의 파이만큼이죠. 이 파이만큼 여기 안에서 요것의 그래프 그려질 건데 우선은 기본이 되는 요 가운데 형태 하나만 먼저 그려볼게요. 탄젠트 EX를 보면은 여기 X에 먼저 0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요? 탄젠트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여기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닿지 않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왼쪽은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알아? 복붙 해주시면 돼요. 복붙. 복붙.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총 5개의 형태의 이 하나의 마디가 총 5개가 그려지네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주기가 뭐만큼 2분의 파이만큼이고 반복이 될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밑에서. 자, 문제 7번. 자, 1번에 보시면은 탄젠트 2분의 x의 그래프 그리라고 했었죠. 자, 요거 그래프 얼른 그려봅시다. 자, 먼저 주기는 아까 했듯이 여기 앞에 있는 걸로 나눠주면 됐었어요. 원래는 파이인데 2분의 1로 나누니까 2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기는 2파이. 그리고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숫자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 있는 이 점근선에서 그래서 x는 저걸로 나눠주니까 2를 곱한 형태가 되겠다. 즉 2n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점근선 먼저 표시해보면은 여기 n 정수고 점근선을 표시하면 n이 0일 때 파이고 그 다음에 더는 못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n이 0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파이. 여기 안에서 그래프 그려지겠네요. 그 다음 주기가 2파이니까 요 안에서 여기 탄젠트의 그래프 일반적인 형태로 쭉 그리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방금 그은 선에 점점 가까이 가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0일 땐 0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도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탄젠트 x의 앞에 그냥 2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러면 주기가 변할까요? 아니죠. 주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근선 또한 어떻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점근선도 x는 2분의 아니고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래서 일반적인 탄젠트 x 그래프인데 거기서 여기 2배가 됐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일단 나머지 표시하고 점근선을 표시하고 생각해 볼게요. 점근선은 2분의 파이에서 땅,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땅 생기겠죠? 그리고 또 점얼리에 생길 거고 그 다음에 0일 땐 0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여기에 가까이 갈 건데 그래서 원래 탄젠트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즉 이 함수 값들이 원래는 이렇게 됐다면 걔네들이 다 몇 배씩 2배씩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2배씩 늘어나서 좀 더 이렇게 급한 경사를 이루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탄젠트 값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 알고 있잖아요. 4분의 파이 대입하면 뭐예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그때 여기 4분의 파이에 대해서 1이니까 값이 2가 되니까 그 점을 딱 찍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2니까 딱 찍고 이 점을 두 개를 연결한 이렇게 생긴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된다? 요 모양이 파이만큼에 대해서 또 반복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 점을 딱 지나게 되고 또 요 점 요렇게 마찬가지로 저 반대 방향도 파이만큼 움직여서 똑같은 모양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요 점을 지나겠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려보았어요. 자, 탄젠트 함수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 바로 주기와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을 표시하고 기본 모양인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 이거를 이렇게 그 안에서 잘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요 기준이 되는 점 이거 찍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분의 파이 같은 거 대입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다 마무리 지어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밑에 있는 문제 8번을 풀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 우리 마지막 지금 86쪽까지가 시험 범위잖아요. 여기는 86쪽 위에 부분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86쪽 위에 부분 본문 바로 읽어볼게요.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삼각함수 표라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우면서 그때는 삼각비표였거든요. 삼각비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0도에서 90도까지 삼각함수 3개의 값, 즉 삼각비의 값 3개의 값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202페이지에 여러분들 교과서 202페이지에 삼각함수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읽어볼게요.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일반각의 삼각함수를 0도부터 90도까지에 대한 각에 대한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서 이 책의 202쪽에 있는 삼각함수표를 이용하면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사인 402도 이것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사인 402도는 402도는 360도와 42도를 더한 걸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사인 360도 이만큼이 뭐예요? 사인의 주기죠. 주기만큼 더한 거는 결국 없애도 상관이 없다라는 성질 알고 있으므로 얘는 사인 42도와 같고 사인 42도를 찾으러 가봤더니 요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0.6691과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쓰인 이 주기라는 이 삼각함수의 성질 이용해가지고 요런 각에 즉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요 문제 8번을 학습지에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1번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자, 오늘 요 세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사인 205도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사인. 자, 얘는 180도에다가 뭘 더할 수 있다? 뭘 더할 수 있어요? 25도를 더해주면 이게 되죠? 근데 이 문제를 풀어주려면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 했던 삼각함수, 즉 사인이랑 코사인 둘 사이의 관계 알고 있으면 이거 바로 풀어집니다. 이게 뭐와 똑같아졌다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사인 25도와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줘서 얘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의 값은 여러분들이 202페이지에서 골라가지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고 답을 꼭 0. 어쩌고 저쩌고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얘는 코사인인데 얘는 360도에서 327을 만들려면 몇을 빼야 됩니까? 33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런데 360도는 주기니까 없애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머지 코사인 마이너스 33도만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33도도 코사인은 y축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마이너스를 없애줘도 상관이 없죠. 즉 얘는 코사인 33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쪽에 삼각함수표로 여러분들 답 찾아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탄젠트.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619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두기가 싫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는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먼저 꺼내고 생각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619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619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 540도 왜냐면은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즉 180도니까 180도의 배수만 생각해도 얘네들 없앨 수 있으니까 540도를 더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더하기 79도 하면 619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540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180도의 몇 배니까 3배니까 3배 맞나요? 맞죠? 3배이니까 얘네들은 주기이기 때문에 없애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탄젠트 79도로 쓸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이 표를 이용해서 얘 값을 구한 다음에 답을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탄젠트 함수 그래프랑 그 다음에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값 구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어요. 표는 뭐 여러분들 202페이지에서 잘 보고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좀 예고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각의 삼각함수 값을 좀 더 쉽고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꺼번에 딱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세 가지의 그래프들 다 알아보았는데 네,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좀 잘 쓰이는 내용이니까 잘 숙지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1시간, 이제 1시간 더 남았어요. 온라인 수업. 그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같이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어요.